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목요일인데요.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최근에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이 거래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의 테슬라가 주가 강세 흐름을 보임에 따라서 관심이 비교적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KEC라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시간 외에서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중에는 최근에 그 테슬라의 강세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의외로 약하게 출발하고 종가 무렵에 조금 한 3% 이상 상승하면서 끝났는데, 시간 외에서 218만 주의 상한가 잔량을 보이면서 거래도 131만 주가 거래가 됐죠. 최근에 보면 장중에 그렇게 약했다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꼭 종가 무렵 그 시간에가 마치고 나면은 이렇게 상한가를 치는 그런 종목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은 이 상한가의 시간외에서 일부 세력들이 상한가를 올려놓고 오늘 상한가 친 종목들, 시간외에서 상한가 친 종목들을 또 집중해서 공략하는, 시초가에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깐 반짝 장세로 정리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요. KEC는 과연 내일 어떻게 움직일 건지, 상승할 수 있는 시간에서 비교적 200만 주의 잔량을 쌓았다고 그러면 성공할 뭔가 상한가를 칠 만한 그런 재료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 KEC가 과연 어떤 흐름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상한가를 시간에서 상한가 칠만한 긍정적인 재료가 있는지 하고, 또 내일 시장에서 이런 종목 매매할 때 속임수였는지 아니면 진짜로 올라갈 재료가 있어서 올라갔는지 그 점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선 KEC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면, 이 회사는 주가가 2,100원대에 있다 하더라도 그 대단한 매출액이라든가 하는 사업, 이런 것들로 보면은 그렇게 간단한 기업은 아니죠. 상당히 전력 반도체, 비메모리 전력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요. 또 스마트폰이라든가 전기차, 특히 테슬라에 한때 터치 스크린을 공급한다는 이런 보도로 인해서 주가가 한 4,000원대 이상도 갔던 그런 기억이 있죠. 2021년에 이렇게. 근데 이 KEC는 제가 장기간 이 종목 주가도 싸고,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 일부 세력들이 건드리기 용이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에 평소에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관심이 없을 때는 이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조금만 어떠한 뉴스가 뒷받침되면 대량 거래, 2천만 주, 3천만 주 거래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자꾸 기대감을 갖게 해서 따라갔다 물리고 요거를 되풀이하는데요. 여하튼 전체적으로 2022년 연결 기준으로 볼 때 자본금이 비교적 큰 회사죠. 720억이고 주식 수도 1억 4,400만 주나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38%, 약 한 5,600만 주 정도의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 수가 2억 주로 불어난다고 하는 그런 부담은 있지만, 나름 이 자산 가치를 보면 총 자산이 약 4천억대 되면서 이 중에 부채가 약 980억 정도,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수한 순자본이 3천억 대에 이르는 비교적 양호한 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회사의 특징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매출액이 대단하다고 하는 거. 작년에 2,560억의 매출을 기록하고 또 흑자도 220억이나 냈어요. 대부분 그 자본금이 몇 조 원의 그 자본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흑자를 못 내고 적자 나는 회사들의 비교를 해보면 이 작은 기업으로서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배당금도 작년에 60원 정도 할 정도로 상당히 그나마 그래도 상당히 기대 이상의 선전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를 38.6% 정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난 4월 달에 주가가 비교적 강하게 2,900원대, 3,000원대까지도 대량 거래가 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시간 외에서 이때도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시간 외에서 하한가 들어가고 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모습인데, 사실 그때 당시에 주가가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2,400원, 500원 정도가 되는 그런 가격이었어요. 그 이후에 장기간에 이제 증자 임박해 가지고는 2,100원대까지 하락하는 이런 측면들이기는 하지만요. 지금 간략히 보면 1차 발행가가 1,719원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확정이 6월 12일경인가가 이 가격이 다시 확정이 되는데, 사실은 1,719원이 확정가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주가가 2,000원에서 3,000원 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2차 발행가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다고 해도 낮은 가격으로 정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719원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신주인수권이 이제 내일이면 거래가 마감이 되는데, 지금 KEC의 14R이라고 하는 종목이 지금 244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719원하고 거기에 244원을 플러스 했을 때 보면, 지금 신주인수권을 사서 유상증자를 받는다고 하는 분들이 유상증자 참여할 수 있는 가격이 대략 1,900원에서 2,000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략 요 정도 선에서 그 신주인수권 거래는 마감이 될 것 같고요. 내일까지 신주인수권이 거래가 되죠. 그런데 244원이면은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붙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제가 볼 때는 244원이면 굳이 200원 받고 신주인수권 파는 것보다는 유상증자 1,700원짜리를 받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니까요. 이 청약은 6월 21일에서 22일까지 청약을 한 다음에 7월 14일 날 상장 예정으로 돼 있죠. 그러면은 7월 14일 날 이게 적지 않은 5,600만 주의 유상증자 물량이 이전 또 상장이 될 텐데요. 1,719원짜리가 상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KEC 같은 경우 시간에서 2,400원 정도의 상한가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차트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2,400원에서 2,500원 요 박스권을 조금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대략 그 정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죠. 왜냐면은 지난번 6월 초에 주가가 장중에 2,440원까지 가고 2,700만 주가 거래되면서 주가가 거기에서 물려있던 이런 세력들이 일단 2,400원, 2,500원에 떨기 위한 전략이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붙이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고요. 또는 거래된 오늘 그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비중을 봤을 때
의외로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많이 매수한 그런 모습들도 보여요. 물론 이게 여기에 뭐 기관이라고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이라고 그래서 장기 투자 성향 그런 거는 아니죠. 뭐 CFD 계좌들도 있고 아직은 또 개인들의 매매가 외국인으로 잡히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여러분들 좀 믿고 무작정 매매 임하기보다는 내일 그 시초가가 어떻게 붙는가. 대략 오늘 2,370원이었기 때문에 시초가가 2,400원에서 2,400원 정도 붙으면 장중에 또 윗꼬리를 남긴다고 봤을 때 2,500원, 2,600원 시도를 하는 그런 국면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때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시초가를 훼손하지 않고 2,500원대에서 강력하게 매물을 소화시키는 그런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주가가 시초가 2,400원, 2,500원 정도에 시작을 해서 그 이상에서 얼마만큼 매물을 활발하게 소화시키는지 그거를 집중적으로 관찰하면서 그런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 시초가 훼손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한번 기다려 볼 필요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2,400원 잠깐 붙었다가 곧바로 2,400원 하회하면서 정지되는 시점이 없이 계속해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단기적으로도 일단 주식을 정리하고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요. 오늘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KEC에 대해서 최근에 그 주가 흐름하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의 발행가 또 신주인수권의 거래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내일도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